삼성전자는 전날 13.39% 급락한 뒤 오늘 장중 22만 8천원 안팎에서 3%대 반등하고 있어요.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될 만큼 공포가 컸죠. 놀라서 대응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테고 아침 반등을 보고 이제 충격이 끝난 것 아니냐고 기대한 분도 계실 겁니다. 왜 큰 계약 소식이 나온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흔들렸고 오늘 반등은 추세가 돌아서는 출발일까요? 아니면 급락 뒤 나타난 기술적 반등일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은 한국 정규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중 상승률만 보고 오늘 결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현재 가격을 맞히는 데 집중하기보다 어젯밤 미국 반도체 흐름이 삼성전자에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 브로드컴과의 협력이 왜 바로 주가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반등을 조금 더 믿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의 판단이 왜 달라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볼게요. 먼저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스닥의 한 장면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 안에서 나타난 차이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직전 거래일 4.5% 떨어졌고 최근 5거래일로 보면 11.1% 밀렸습니다. 마이크론은 같은 기준으로 각각 8.9%와 14.5% 하락했어요. 이 흐름은 삼성전자 한 기업의 사업 가치가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세계 반도체 주식에서 위험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뜻에 가깝죠. 특히 메모리 업황을 함께 보는 마이크론의 약세는 국내 대형 반도체주에 더 직접적인 심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엔비디아는 직전 거래일 0.3% 올랐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 분위기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루만 떼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거래일로 범위를 넓히면 엔비디아도 7.1% 내려왔어요. 하루의 작은 반등과 업종 전체의 회복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가속기와 플랫폼 기대에 더 민감하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가격과 수요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기대도 받지만 메모리 사업의 영향 역시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의 하루 상승보다 메모리주와 반도체 지수의 누적 약세를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시장이 모든 기업을 똑같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큰 기대는 살아있지만 그 기대가 모든 메모리 기업의 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될지는 따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루 올랐다는 사실만 가져와 삼성전자도 바로 안정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 중간 과정이 빠져요. 반대로 마이크론이 크게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의 장기 경쟁력이 모두 훼손됐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해석이죠. 오늘 필요한 판단은 낙관과 비관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커진 경계심을 북미 시장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전날 국내 시장의 급락도 한 종목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어요.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동안 14% 하락했고 시장 전체 거래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공포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라면 호재로 평가받을 뉴스도 힘을 쓰기 어렵죠. 투자자들이 기업별 전망을 차분히 계산하기보다 우선 위험한 자산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장 전체가 빠졌으니 삼성전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넘겨서도 안 돼요. 시장 충격이 원인이었다는 설명과 그 충격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얘기거든요. 반등의 힘은 이후에 들어오는 돈과 가격 안정으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가격 폭기는 짧게만 보겠습니다. 전날 삼성전자는 22만원까지 밀렸고 오늘은 22만 6,500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23만 4천원까지 올랐다가 22만 4,500원까지 흔들렸어요. 현재는 다시 22만 8천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뒤 재차 회복을 시도했다는 뜻이죠. 이런 움직임은 매수와 매도가 아직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아침 고점만 보면 강해 보이고 중간 저점만 보면 불안해 보이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보면 장중 변동성의 판단을 빼앗기기 쉬워요. 그럼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는 장 초반에 형성된 저점을
다시 낮추지 않는지예요. 둘째는 위로 올라갔을 때 곧바로 밀리는 흐름이 줄어드는지 봐야 하고요. 셋째는 오전의 회복이 오후까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락 다음 날에는 단지 낙폭이 컸다는 이유만으로도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바뀌려면 낮은 가격에서만 잠깐 사는 힘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온 뒤에도 보유하려는 힘이 필요하죠. 지금 반등의 의미 있으려면 싸니까 잠깐 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의 공포가 과했다는 판단이 장중에 점점 넓어져야 합니다. 전날 해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조 4,980억 원 순매도했고 최근 5거래일 누적으로는 2조 2,69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3조 6,404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개인이 샀다는 사실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해 들어온 자금도 있을 수 있죠. 다만 큰 폭으로 빠져나간 해외 자금을 개인이 받아낸 구조가 계속되면 반등 과정에서 본전을 기다리던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 속도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중 매매 주체의 최종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상승률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나옵니다. 전날 그렇게 많이 팔았으니 오늘은 팔 물량도 줄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많이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다음날 매도가 끝났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전날보다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현물에서 실제로 방향이 바뀌는지, 반등 구간에서 다시 매도가 커지는지예요. 오전에 잠깐 들어온 자금이 뒤로 갈수록 사라지면 반등의 신뢰도는 낮아지고요. 반대로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받아내는 힘이 이어지고 회복 구간에서도 자금이 남는다면 공포성 매도가 진정되고 있다는 해석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75원대에서 1454원대로 내려왔어요. 원화가 강해진 흐름은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살 때 느끼는 환율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환율이 내려왔는데도 반도체주에 큰 매도가 나왔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시장이 환율 환경보다 업종 자체의 변동성과 위험 회피를 더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편안해졌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인 보조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자금의 복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사람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실제 매수 행동까지 나타나는지를 따로 봐야 해요.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0조 원 규모로 첨단 메모리를 공급하고 인공지능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에 나서기로 했어요. 단순히 메모리 제품 한 종류를 납품하는 내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4와 HBM4E를 공급하고 2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활용할 계획이죠. 메모리 공급에서 칩 생산, 마지막 패키징까지 협력 범위가 이어진다는 점이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여러 사업을 함께 연결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 협력이 중요할까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용 고부가 메모리의 경쟁력과 첨단 파운드리의 수익성 회복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브로드컴은 고객이 원하는 목적에 맞춰 설계하는 주문형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요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관계에 메모리만 공급하는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산과 패키징까지 묶어서 참여한다면 협력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사업의 공급이 늘면서 다른 사업의 가동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여러 반도체 역량을 하나의 고객 관계 안에서 함께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뉴스가 나왔는데도 왜 주가는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시장은 계약의 총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언제 매출로 잡히고 그중 얼마가 이익으로 남는지를 따져요. 5년에 걸친 협력은 중장기 경쟁력을 설명하는 강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당장 이번 분기의 이익을 전부 바꾸는 숫자는 아니죠. 공급을 확대하려면 생산 준비가 필요하고 첨단 공정은 안정적인 수율과 비용 관리도 중요합니다. 계약 규모가 커도 생산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거나 수율 개선이 늦어지면 매출 증가가 같은 속도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뉴스와 오늘 주가의 안정은 반드시 같은 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 해석도 함께 봐야 해요. 일부 투자자는 좋은 계약이 발표된다는데도 빠졌다면 시장이 뉴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시장이 실제 이익 발생 시점과 실행 과정의 위험을 할인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날처럼 업종과 지수가 함께 급락한 상황에서는 개별 뉴스의 평가와 시장 전체의 강제적인 위험 축소가 섞여 나타나요. 따라서 하루의 급락만으로 계약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계약 하나만으로 주가가 곧바로 전고점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모두 성급합니다. 사업 방향은 개선됐지만 주가는 그 방향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자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버텨야 하나요? 반등할 때 줄여야 하나요? 답은 삼성전자 전망 하나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먼저 계좌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합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남은 현금이 있다면 시장이 안정되는 신호를 기다릴 여지가 있죠. 반대로 한 종목의 자금이 지나치게 몰려있고 추가 하락을 견디기 어렵다면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계획 없이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반등이 왔을 때 일부 위험을 낮출지, 어느 신호가 깨지면 판단을 바꿀지 미리 정해야 해요. 기다린다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 조건을 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도 전날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낙폭이 컸다는 사실과 가격이 안정됐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장중 흔들림이 나올 때 판단을 바꾸기 쉬워지고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대응할 여지도 줄어들죠. 먼저 아침 저점이 유지되는지, 반도체 업종이 함께 안정을 찾는지, 전날 빠져나갔던 자금의 매도 강도가 완화되는지를 보세요. 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나눠 접근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업종 전체가 다시 약해진다면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보다 밤사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다시 받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더 우세한 답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경쟁력이 갑자기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 미국 반도체 약세와 국내 시장의 강한 위험 회피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졌고, 오늘은 그 충격이 과했는지를 시험하는 반등에 가깝습니다. 브로드컴 영역은 중장기 이익을 기대하게 하는 버팀목이지만 장중 3%대 상승만으로 추세가 돌아섰다고 인정하기는 일러요. 그 이유는 메모리 투자 심리가 아직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전날 빠져나간 큰 자금이 돌아왔다는 확인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호재와 반등을 같은 의미로 묻기보다 사업 가치와 단기 주가를 다른 시간표로 봐야 합니다. 이 판단을 확인해 줄 신호는 장 초반 저점을 다시 낮추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반도체 업종 전반이 함께 버티며 전날 강했던 매도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오전 저점을 이탈하고 업종이 다시 약해지며 반등 구간마다 매도가 커진다면 오늘 움직임은 급락기 나타난 짧은 되돌림이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보유자는 계좌 비중과 감당 가능한 손실부터 확인하고 신규 진입자는 낙폭보다 가격 안정 여부를 먼저 봐야 해요. 좋은 계약이 있다는 이유는 기다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아무 조건 없이 비중을 늘릴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에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에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배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좋은 뉴스와 하루 반등만 보지 말고 가격 안정과 자금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쉽고 분명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